도로 차선 하나를 막은 채 바닥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검은색 아스팔트 바닥을 누르면서 주행하던 중장비 기계가 갑자기 멈춰선 뒤 운전하던 작업자가 내리는 순간 갑작스레 기계가 돌진하면서 앞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순식간에 덮칩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경기 안양시 안양동의 한 도로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공팀 정혜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 각 작업별로 안전교육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안전교육 영상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영상은 작년 12월 안양에서 도로포장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 영상입니다. 단순한 장비 조종사의 실수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인데요. 이처럼 도로포장공사는 중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이프티 큐레이터는 타공사 도로포장공사 시 시설물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포장 현장에서 밸브, TV 등을 인상한다던가 현장 작업자들과 협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포장공사의 공정별 안전수칙 사고 사례들을 보면서 시설물 유지관리 시 필요한 안전에 대해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는 건설 장비의 상하차부터 도로파쇄, 유재살포, 포설 및 다짐, 도색 크게 6가지의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정별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 장비의 상하차는 투입되는 덤프, 롤러, 피니셔 등을 운반하고 작업자를 배치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파쇄 및 노면 정리 단계에서는 포장할 도로를 파쇄하고 노면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호흡용 보호구, 보안경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비산먼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세이프티 큐레이터로서 도로 파쇄 단계에서 저희 시설물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장구 없이 급하게 내려서 시설물을 확인하기보다는 보안경, 마스크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시설물 확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재살포 단계에서는 유화재 주변 근로자 접근을 금지하고 작업자들은 교통사고에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아스팔트 포설 및 다짐 단계에서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단계로 하역 속도를 철저히 지키며 장비 유도원을 통해 장비를 통제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작업 중에는 근처에 가면 안 되고 장비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차선 도색 단계에서는 신호수 통제에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 포장 작업의 주요 위험 요인을 크게 4가지 요인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장비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인적 위험 요인으로는 피니셔의 아스콘 버켓, 롤러에 근로자의 발이 들어가 끼이는 위험, 그리고 도로 교통 신호를 하다가 주행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포장 업체들은 장비 주행로에서부터 이격하여 작업자들을 배치하고 공사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합니다. 물적 요인으로는 아스팔트가 신체의 접촉에 의한 화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작업자들은 가죽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계 장비적 요인으로는 다짐 작업 시 롤러에 끼이거나 충돌하는 위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에 경광등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장비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장비 경고음이 들리면 주의를 살펴 장비의 동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작업 방법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포장한 도로의 차량 과속으로 인한 골재 비산, 롤러 다짐 작업 중 후진하는 롤러의 부딪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별로 사용되는 주요 장비들입니다. 노면 파쇄 및 노면 정리 단계에서는 주로 바부켓 스키드 로더가 사용되고 아스팔트 포설 단계에서는 살포기 또는 피니셔 장비가 이용됩니다. 그리고 다짐 단계에서는 타이어 롤러, 텐덤 롤러가 사용되니 포장 작업 현장에서 해당 장비가 보이면 공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비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로더, 피니셔, 롤러 장비 같은 경우 무전기를 이용하여 작업이 진행됩니다. 보통 장비 운전사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끼이는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작업 중에 불가피하게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장비 운전자들이 작업자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작업 절차를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간이 긴 경우에는 노면 절삭기 장비를 이용해서 파쇄를 하고 로더 장비를 통해 솔 청소를 진행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진만 하는 게 아닌 후진도 하면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작업 중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제 살포 단계이고요. 그 다음 피니셔 장비로 아스콘을 포설합니다.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피니셔 장비 옆에 바로 롤러 장비가 붙어서 후진하면서 움직입니다. 해당 작업 중에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이어 롤러로 다짐 작업이 진행됩니다. 해당 현장도 도로 한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바콘, 신호수 등을 세워 교통을 통제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작년에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보면서 사고 원인 및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작년 5월에 진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작업 중에 믹서 트럭에 운전자가 잠시 내린 사이에 믹서 트럭이 밀려 운전자가 전주와 트럭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경사가 완만하여 제동 장치 및 고인목 등을 간과해서 생긴 사고입니다. 저희가 해당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사지에서 작업 시 혹은 장비 운전자들이 내리면 장비가 움직이지 않는지 반드시 동태를 인지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세종시 소정면에서 포장 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신호수가 폐기물 운반 차량에 치인 사고인데요. 주변 차량 소음 그리고 파쇄기와 같은 장비들의 소음으로 인해 후진하던 차량 경고음 소리를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마 다들 굴착공사 현장에서도 장비가 움직일 때 경고음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끄러운 현장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롤러 작업자의 부주의로 작업자들이 롤러에 끼인 사고입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인데요. 보통 공사는 5시에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작업은 늦어져서 야간 작업이 진행된 현장이었습니다. 야간 작업 중에는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추가 작업인 경우 급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JB 주식회사는 발주 시 재해 예방 안내 사항을 시공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작업자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저희도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재해 예방 1일 점검표인데요.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이 공정에서 어떻게 사고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